자, 여기 보시죠. 법정중개대상물, 토건, 입관공 5가지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자, 이 거래 당사자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하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죠.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자, 그러면 여러분, 권리 이전 의뢰인 누구일까? 매매계약이면 매도인이죠. 매도인. 권리 취득 의뢰인은 누구? 매수인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면 이전 의뢰인은 누구? 임대인이잖아요. 임차권 이전. 취득 의뢰인은 임차인이겠죠. 매매계약 임대차. 자, 여러분들 매매 교환을 통해서 뭐가 넘어가죠? 소유권. 임대차를 통해서 뭐가 넘어가죠? 임차권.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자,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를 통한 소유권, 임차권 말고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이러한 권리의 득실 변경, 이거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의 득실 변경,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이거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가등기 득실 변경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가등기는 뭐 순위 보존 가등기든 뭐 담보 가등기든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포함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 지상권, 환매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유치권, 법정 지상권, 환매권. 자, 이런 권리들은 성립 시에는 중개가 안 돼요. 자, 성립 후에 양도 시에는 중개가 되는 겁니다. 양도는 뭐죠? 팔 때는 된다는 거예요. 성립 시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치권이, 자, 먼저 볼까? 유치권. 자, 유치권. 자, 이런 집을 공사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소유자, 채무자하고 A가 공사업자인데 공사 계약을 했다.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 안 해준다. 공사 계약을 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계약을 지급 안 해주면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유치권은 공사 대금을 안 줌으로써 자동으로 발생해버린 거잖아요. 맞죠? 그죠? 성립돼버린 거죠? 이럴 때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미 성립을 한 유치권을 딴 사람한테 팔겠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채권이잖아요. 유치권. 자, 이 유치권을 이미 내가 성립했는데 유치권자인데 유치권 내가 딴 데 팔겠다. 이럴 때는 양도죠. 양도. 이때는 중개가 개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보시고 법정유상권이다. 이런 법정유상권. 자,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자 A, 건물 소유자 A, 동일인 소유. 동일인 소유인데 어느 날 토지 소유권이 B로 넘어간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A에서 B로 넘어갔고 건물 소유는 A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죠? 법정유상권이 성립한 겁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성립하는 시점에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요. 자동 성립이니까. 소유권이 바뀜으로써 자동 성립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립된 법정자산권을 내가 딴 사람한테 팔겠다. 팔 수 있거든요. 일종의 물건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양도지. 양도. 파는 게 양도잖아요. 이건 중개가 개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자, 환매권도 마찬가지. 환매권. 환매 특약을 5년 기간 정해 특약 등기하는 거죠. 이때는 당사자 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성립된 환매권을 내가 딴 사람한테 팔겠다. 양도. 이때는 중개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법정자산권, 환매권 성립 시에는 중개가 안 되고 양도 때는 중개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저당권. 저당권의 득실 변경. 자,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거는 권리지 어떤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매계약을 중개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나 잔금 때 대출 받아야 됩니다. 매매일을 5억이 하는데 대출을 3억이 받겠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을 자, 알아봐서 이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싶다. 자,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은행 대출 알선을 해주면 은행에서 커미션 몇 프로 줬거든요. 혹시 요즘에도 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중개사보다는 이제 법무사가 이제 등기 관련 하면서 연결해주면 조금씩은. 아니 그거는 이제 아는데 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중개사 매매계약 건에 대해서 자기 매수자가 대출 3억 받는데 그러면 이 대출은 중개사의 의뢰인 소개를 통해서 대출 사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3억 일으켜주고 우리 은행에 대출을 해결해서 고맙다고 커미션 몇 프로 이렇게 띄워주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냐 그게? 있어요? 예. 어머나 있구나. 예. 자, 그러면 그거 해서 돈을 받았다. 돈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매수인이 그거 알아서 너 은행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그리고 뭐 등록관청에 신고한대. 혹시 알려지면 처벌될까 안 될까? 전혀 이상이 없다고요. 왜죠? 저당권의 득실 변경을 중개행위로서 알선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심지어는 저당권의 득실 변경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매수자한테 보수받을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거의 안 받지만 보통 은행에서만 커미션 받잖아요. 그죠? 대출을 일으키는 그 인간한테도 나 저당권 3억 대출 알선해 줬으니까 나한테 수수료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저당권의 득실 변경도 중개 대상이 된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으로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천정민 씨는 법무사에서 그렇게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얼마 띄워주고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 거래하다 보면 그런 것들 그래요? 의뢰인들은 잘 모르는데. 은행에서 이제 법무사들이 이제 매물 물어오게 되면 예. 거기다 근데 인사치레로 뭐 이렇게 식사비 정도 주는 거지 그게 무슨 보수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금액도 조그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와 그의 권리의 득실 변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행위는 자 개업공유사가 중개하라는 중개
행위에다가 여기에 물권의 득실 변경과 채권의 득실 변경이 포함된 거죠. 물권에 관한 득실 변경하고 채권에 관한 득실 변경이 포함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득실, 변경, 중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물권이잖아요, 이거. 자, 채권 어디 있죠? 임차권, 채권이잖아요. 환매권, 채권이잖아요. 이거 채권이거든요. 유치권, 법정사권, 물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는 물권에 관한 득실 변경과 채권에 관한 득실 변경을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선이라는 말은 중개인데 이 중개는 참여중개와 지시중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여중개와 지시중개를 포함하는 것이 이게 알선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중개가 무슨 중개? 참여중개. 자, 여기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물건 접수받고 의뢰 접수받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보수받는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잖아요. 자, 이런 형태의 중개를 뭐라 그래? 참여중개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이 물건을 광고도 하고 뭐 매물 선전도 하고 급매물 써붙여 놓기도 하고 그런 실무 형태를 뭐라 그래? 지시중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소 가보시면 자, 이 전면 유리판에 급매물, 급전세 따닥따닥 A4 용지로 붙여놓은 거 이런 거 봤어 안 봤어요? 봤죠? 이런 형태의 실무를 뭐라 그래? 지시중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여중개가 가장 보편적인 중개 형태인데 자, 이 알선이라는 용어는 참여중개를 중심으로 지시중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선은 당연한 참여중개만을 의미한다. 이건 틀린 거죠. 참여중개와 지시중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죠? 알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26페이지까지 했고 27페이지에 자, 중개업 보도록 합니다. 중개업. 이제 이 책이 이제 정식 책이니까 중간중간 단원이 중요 단원 넘어갈 때 중간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설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문제들이 있는 거는 이렇게 꼭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29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 있잖아, 그죠? 하나 있죠? 자, 그런 것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단원이 넘어갈 때 보면 47페이지 한번 보실까? 47페이지 적중 예상 문제라는 거 있잖아, 그죠? 있죠? 이런 게 단원이 넘어갈 때마다 몇 문제씩 있다고 이런 것도 꼭 좀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중개업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중개업.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업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A, B, 매도인, 매수인, 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한다. 자, 중간에서 개공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중간에서 개공이 물건 접수받고 의뢰 접수받고 매매 계약한다. 자, 이거 뭐죠? 중개 계약. 이거 뭐예요? 중개 계약. 이거는 뭐죠? 거래 계약. 아유, 키가 안 닿네 이거. 저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잘못이지. 그렇죠.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네. 자, 매도인과 개공 간의 중개계약, 매수인과 개공 간의 중개계약, 그 다음 매매계약 쓰게 되면 이건 거래계약이다. 그럼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이거 누구예요? 중개의뢰인이잖아요. 중개의뢰인. 맞죠? 그죠?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맞잖아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매매계약의 이전 의뢰인 누구? 매도인. 자, 취득 의뢰인 누구? 매수인. 임대차 계약의 이전 의뢰인 누구? 임대인. 취득 의뢰인 누구? 임차인. 이해가 됐죠? 자, 이러한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자 했는데 이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 당연합니다. 소유자. 자, 그러나 대리를 받은 대리인, 위임을 받은 수임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은 소유자를 포함해서 대리인, 수임인까지도 중개 의뢰인 범위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과 직접 거래해버리면 되느냐? 직접 거래하면 이건 금지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 의뢰인이 물건을 의뢰 내놓은 거를 보니까 너무나 물건이 좋다. 너무나 특급 매물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손님한테 주는 거는 너무 아깝고 내가 직접 사버린다. 자, 될까 안 될까?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이거는 직접 거래 안 되고 의뢰인 범위에는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했는데 자, 보시죠. 개공이 매매계약 쓰게 되면 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개공이 받는 보수. 자, 법정 중개보수겠죠. 개업공유중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고요. 개공이 받는 보수. 자, 그러면 개공이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는다. 법정 중개보수가 아니겠죠. 맞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개공이면 합법적인 법정 중개보수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개공이 아니다. 자, 이 사람이 만약에 공유중에서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매매계약을 쓰고 수수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받는 보수는 법정 중개보수가 아니잖아요. 그 개공이 아니다. 일반인이에요, 이 사람. 일반인. 자, 일반인이 자, 수수료 받았다. 혹시 처벌될까?
예? 자, 1회성인 거는 이건 처벌이 없는 거예요. 처벌이 없어요. 단 직업으로 일삼으면 처벌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천정미 씨가 천정미 씨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천정미 씨 동네로 이사 오고 싶대. 근데 마침 옆집이 매매에 내놓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 본인 친구를 옆집에 가서 한번 보여주니까 이 집 마음에 든대. 계약하고 싶대. 그럼 천정미 씨가 문방구 가서 문방구 계약서 하나 받아서 매매 3억짜리 계약서 하나 긁어줬다. 그리고 수수료 받았어. 각자 1인당 150만 원씩.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예? 평생에 한두 번은 돼요. 아시겠죠? 아무런 관계 없어요. 이것까지 법으로 막을 수 없거든. 근데 한 번 해보니까 계약서 한 건 쓰고 150이 양쪽에 300 들어왔네. 아, 이거 뭐 내 한 달 월급하고 똑같네. 안 되겠다. 직업으로 일삼아 버렸어. 자, 그러면 어디 가셔야 돼? 예? 국가에서 제공하는 잡곡밥 드셔야 되고, 나올 때 뭐도 줘? 퇴직금도 주고, 그럼 또 재수 없으면 코로나 걸려 거기서. 내 친구 중에 파출소장이 있는데 범인 잡아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대. 왜? 나 코로나 걸리기 싫다는 거야. 아, 얼마나 웃기는지. 예. 근데 그 사람들 감옥에 끌려갔는데 코로나 진짜 황당했어. 그죠? 예. 국가기관인데 예. 그 방역이 그런 식으로 안 좋아서.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인은 일회석으로는 되는데 직업으로는 일삼으면 안 되고. 자, 그러면 개공은 법정 보수를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자, 이 개공이 법정 보수를 포기한다. 보수 포기. 자, 얼마 전에 제가 분당 어디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중개사무소에다가 전면 유리에다가 썬팅을 뭐라고 해놨냐, 썬팅이 아니고 플랜카드 뭐라고 해놨냐면 중개 보수 무료 중개 이렇게 써놨더라. 예. 무료로 수수료 안 받고 공짜로 해준다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지. 교수 입장에서 또 공유중개사를 가리키는 교수 입장에서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그지 차를 중개사무소 앞에 세우고 들어가서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내 신분 안 밝히고 하면은 이제 당신이 뭔데 막 하겠지? 나 교수다. 법률 교수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중개사무소 차려서 개업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아예 공동중개를 거절하고 막 길에서 받아 안면 몰수에다가 자기를 완전 외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전화해서 물건 있냐, 있는데도 없다 그러고 금방 나갔다 그러고 거짓말 해야 되고 예.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따 시켜? 왕따 시켜버린. 그래서 나 혼자 죽을 바에 같이 죽자 하고 무료 중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중개사무소에서 등록관청에 신고해버렸어. 자, 이 사람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초과 수수료 초과 법정 중개보수보다 수수료 더 받았다. 이건 당연히 처벌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신의 중개보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건 처벌이 없는 거예요. 자, 중개를 업으로 한다 했는데 중개를 업으로 한다. 자, 이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만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 하고 특정인만 상대했다. 특정인만. 이건 안 돼요.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고 이건 일회성이다. 이것도 안 됩니다. 영리를 목적이다. 비영리다. 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차려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광고를 때렸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자, 손님으로 취급하는 인간은 내가 국민학교 5학년 3반을 졸업했는데 5학년 3반에 같은 동기 동창만을 손님으로 모시겠다. 딴 사람들은 출입 거절이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중개업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일회성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 여기 보시죠. 개공이 자, 중개사무소 개업 문을 열어서 1년에 딱 계약서 한 건 썼다. 1년에 한 계약을 썼습니다. 진짜 어쩌다 한 번 한 거네.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을 했다 안 했다? 한 거죠. 중개업이에요. 직업이 개업공인사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자, 1년에 딱 계약서 하나를 쓰고 수수료 받았다. 이건 어쩌다 한 번 한 거니까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자, 계속적 반복적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서울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분여회하고 분여회가 너무나 빡세면 그 아파트 망한대. 분여회가 안 빡세는 게 좋아. 분여회하고 거기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또 관리사무소하고 세 집단이 딱 똘똘 뭉쳐서 자, 이렇게 했어요. 집을 사고 팔고 전세 얻고 놓고 이런 사람들은 동네 공인중개사 가지 말고 관리사무소로 와서 내놔라. 집 살 사람도 관리사무소, 팔 사람도 관리사무소다. 자, 그리고 수수료 안 받고 직거래 알선을 해주겠다. 자, 팔 사람 관리사무소 내놓고 살 사람 관리사무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할 수 있는 직거래 알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수수료 없이. 자,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 아니죠. 그래서 동네 공인중개사에서 자기네들 밥줄에 위태위태하니까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여성 부녀회 이 세 집단을 상대로 무등록 중개 행위자로 형사처벌을 의뢰해 경찰에 고소한 거예요. 처벌 돼안돼? 안 되는 거죠. 돈 안 받았으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자, 개공이 다른 사람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당연히 중개업이죠. 그러면 일반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다른 사람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인 거예요. 중개업이기 때문에 처벌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잖아. 자, 여기 잘 보시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 의뢰로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업을 했어. 당연히 중개업이죠.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을 한 거잖아. 자기 직업을 한 거니까 이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일반인이 다른 사람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어. 중개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여러분을 헷갈리면 더 재밌는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 치과 병원 가봤어 안 가봤어? 치과 가봤죠? 치과 가면 누가 있어? 치과 의사가 있잖아요. 그쵸? 자, 치과 의사 A가 환자를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진료 보수를 받았다. 자기 직업이잖아. 완벽하게. 이상 없죠? 이거 뭐 한 거죠? 치과 의료 행위 한 거잖아. 의료 행위. 아니 자기 직업을 했는데 뭐 오히려 상 줘야지 이거는. 맞죠? 근데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수수료 받았다. 자, 수수료가 아니고 일한 대가, 진료 비용을 받았다고요. 이 인간은 무슨 팔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잡곡밥을 드셔야 되고 나올 때 퇴직금도 주고 요즘은 코로나 걸려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죠? 예? 이 사람은 의료 행위를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런데 돌팔이로 한 거잖아요. 자, 이 사람 중개업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자, 됐고요. 자, 이제 30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자, 이렇게 있죠. 교수님, 무등록 중개인은 얼마 받아요? 처벌? 예? 처벌이 얼마? 어떤 거? 무등록 중개인. 뭐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 3년 3천. 예. 이게 옛날에 3년 2천이었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3년 3천으로 바뀌었어.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면 돼. 예. 그럼 바로 실전 상황 벌어지기 때문에. 예. 자,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책도 받았으니까 독한 마음으로 이제 합격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금년 10월 말에 시험 보고 한 달 있다 자격증 찾아오시면 돼. 네. 책을 딱 받는 순간에 그런 독한 결심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 책이 완전히 걸레될 정도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완전 더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다. 자, 이 사람은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면허자? 장롱면허.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했고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예?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유형이 자, 첫 번째 자연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연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두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연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명이에요. 자연인, 자, 법인. 자, 여러분은 자격증 취득하면 개설 등록 받으면 자연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고 법인 설립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되는 거예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이 있고 자, 중개업 협동조합이 있어요. 자, 이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실제 실무에서 중개법인 말고 중개업 협동조합, 이거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없죠? 간판 보면 뭐 중개법인 이런 거 써붙여 놓은 데는 봤죠, 그죠? 야,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 실무에서 이거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법으로는 있다, 이 말, 법으로는. 예. 자, 여기 보시면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다. 회사로서 자본금이 얼마? 예?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일해야 되고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개설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법상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한명합자, 유한주식. 자,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죠? 주식회사. 두 번째 많은 게 어떤 거? 유한회사. 자, 한명합자, 유한주식회사다. 자, 그러면 현재 상법에서 상법상 회사 설립을 하면 법인 되는 거잖아요. 1인 대표자의 법인도 되느냐? 자, 돼요. 상법상 회사 설립법인이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고요. 한 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니까 진짜로 법인 설립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자연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법인으로 설립해서 끝까지 가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공제조합 비용이 더블로 2배가 들어간대. 그래서 또 바꾸더라고요. 예.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면 업무 역량을 좀 키우고 부동산 중개업 플러스 경매 플러스 분양 개발 이런 거 다 손댈 그렇게 역량을 좀 키울 그런 갖추게 되면 법인 설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인 설립을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단순 중개업만 한다 그러면. 예. 자. 자, 그래서 31페이지에 상법상 회사, 자, 협동조합,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로 가보게 되면 32페이지에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거든요. 자, 이거 누구냐? 부칙제 6조 2항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중개인이거든요. 중개인. 이 사람 중개인이에요. 그런데 중개인의 명칭을 부칙제 6조형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옛날에 중개인. 이 사람은 누구냐면 소개영업법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격증이 없이 무자격자인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들. 웬만하면 한 80대 됐을 거예요. 아마 더 되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은 한번 폐업했다 그러면 다시 등록 못해요. 자격증 있어 없어요? 자격증 없죠. 자, 폐업했다 그러면 다시 등록 못합니다. 폐업하면 그냥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인. 처음에 공인중개사법을 만들 때 이분들을 기간 정해놓고 없애버리자. 폐업, 강제 폐업. 자, 이렇게 갔는데 당시의 초창기에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작용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그때 당시가 1985년 9월 20일 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때 당시에 대한노인회 회장이 누구였을까? 대한민국의 노인회, 전국 노인회 회장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당시에 집권자의 장인 어른이시라고요. 그러면 순자 누님의 아버지네? 장인 어른이니까. 예?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국가고시가 시행돼서 이걸 몇 년 내로 다 강제로 폐업시키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 동기생들 다 폐업하면 뭐 먹고 사냐? 노인들 놔둬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근데 이분들은 중개업은 오래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실력이 완전 제로 수준입니다. 제로 수준. 꽝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격증 공부를 하지 않은 그냥 완전하게 그냥 무지식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33페이지에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둘 다 공통점을 뭐라고 한다? 고용인. 누구죠? 직원들이라고요. 직원 중에서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 자, 직원 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뭐라 그래? 중개보조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뭐라 그래? 소속공인중개사.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 중개 보조원 돼야 돼? 개업 공유사가 돼야지. 1년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1년간 소속 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 그 수습 기간이 법으로는 돼 있는데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어요. 법으로는 돼 있는데 시행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격증 따면 실무교육 받고 막바로 개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무교육을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서 받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학교에 빠르면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개업하기 전에 받는 의무적인 교육, 실무교육이잖아요. 또 현업하는 분들을 위한 연수교육 이런 과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개설이 되면 여러분 자격증 따서 실무교육 이 학교에서 받으면 돼요. 그럼 편하잖아. 맞죠? 예. 저한테 교육받고 저한테 실무교육 받으시면 돼. 아, 너무 좋네, 그냥. 그때로 수강을 할수 있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가야지, 코로나. 아, 지금 우리 학교 직원들이 지금 있잖아요.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이런 일 없었거든요. 예? 학교 구내식당, 우리나라의 모든 전국 학교의 구내식당들이 영업 안 해요. 학교 주변의 식당들도 아예 손님이 없어요. 그럼 폐업한 상태나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안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코로나 지나가야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또 이 뭐 가끔씩 이제 뭐 산행도 같이 한번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 바닷가에 소풍도 한번 가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지나가야지. 예. 자,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